엄마, 필리핀 거기 앉아서 뭐 해? 일 안 해? 우리 엄마, 저녁 준비 안 할 거야? 언니, 제 이름 크리스틴이에요. 필리핀 아니에요. 순자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필리핀 사람이잖아. 한국 와서 돈이나 벌어가면 됐지. 왜 말대꾸야? 오늘은 시댁 식구들에게 노예 취급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하는 필리핀에서 시집 온 크리스틴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틴은 5년 전에 한국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장기용 씨는 36살로 택시 기사를 하고 있었고 필리핀에서 중매로 크리스틴을 만나 결혼을 했죠. 크리스틴은 가난한 필리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시고 동생 셋이 있는데 모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은 한국 결혼을 결심했어요. 한국 가서 돈 벌어서 가족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잘 살게 해주자. 이런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시댁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순 씨는 69살이셨는데 크리스틴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한국 여자를 못 만나고 저런 필리핀 여자를 데려왔네. 이런 말을 대놓고 하셨죠. 크리스틴은 한국말도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표정만 봐도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크리스틴은 참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크리스틴은 병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힘든 일이었죠. 그래도 월급이 18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크리스틴은 기뻤습니다. 이 돈으로 필리핀 가족들 도와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퇴근하고 나서였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어? 빨리 들어와서 저녁 준비해. 우리 기웅이 배고파한다. 어머니, 저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너 필리핀에 있었으면 그것보다 더한 일 했을 거 아니야? 한국 와서 돈 벌게 해줬으면 감사해야지. 불평을 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크리스틴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 기용 씨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 이런 말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크리스틴의 하루는 시작됐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남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6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12시간 동안 환자들 간병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다시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개기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자기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자정쯤 되면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거든요. 크리스티나, 목말라. 물 좀 가져다 줘. 크리스티나, 이불 좀 덮어줘. 크리스티나, 창문 좀 닫아줘. 이런 식으로 밤새 크리스틴을 부르셨습니다. 크리스틴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 없어졌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저것 시키기만 했죠. 특히 일요일이 문제였습니다. 크리스티는 일요일만이라도 좀 쉬고 싶었어요. 병원 일이 너무 힘들었고 매일 밤 시어머니 시중 들르라 제대로 잠도 못 자니까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요일 크리스틴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점심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쉬고 싶다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뭐가 대수라고? 나는 내 나이 때 시댁에서 1년 365일 일했어. 쉬는 날이 어디 있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나약해. 크리스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갔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필리핀에 있었으면 이것보다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 장순자 씨였어요. 순자 씨는 34살인데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에서 살고 있었죠. 순자 씨는 크리스틴을 더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야, 크리스틴. 내 방 청소 좀 해줘, 크리스틴. 나 배고픈데 라면 좀 끓여줘. 이런 식으로 하인 부리듯이 대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틴이 병원에서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가 거실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필리핀 거기 앉아서 뭐 해? 일 안 해? 우리 엄마 저녁 준비 안 할 거야? 크리스틴이 언니, 제 이름 크리스틴이에요. 필리핀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순자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필리핀 사람이잖아. 한국 와서 돈이나 벌어가면 됐지. 왜 트집이야?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참았어요. 내가 참으면 된다. 가족들 위해서 참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틴은 한 달에 한 번씩 필리핀 가족들에게 50만 원씩 송금했어요. 월급 180만 원 중에서 남편한테 100만 원 드리고 자기 용돈 30만 원 쓰고 나머지 50만 원을 고향으로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크리스틴을 부르더니 통장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내 통장 좀 보자. 돈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크리스틴이 왜요? 제 돈인데요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내 돈?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무슨 내 돈이 있어? 다 우리 기용이 덕분에 벌 수 있는 거지. 어서 통장 내놔. 결국 크리스틴은 통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통장 내역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야? 매달 50만 원씩 필리핀에 보냈어? 미쳤어? 우리 집안 살림도 빠듯한데 내가 무슨 돈으로 필리핀에 돈을 보내? 크리스틴이 어머니, 제 월급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제 가족 돕는 게 뭐가 나빠요? 라고 항변하자 시어머니는 더 화를 냈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댁이 우선이야. 앞으로 필리핀에 송금하지 마. 그 돈으로 우리 집안 살림에 보태야지. 그날 밤 크리스틴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틴은 이제 31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 40살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몸무게도 많이 빠졌어요. 원래 55kg였는데 45kg까지 떨어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입맛도 없었거든요. 병원 동료들이 크리스틴, 너 너무 말랐어. 밥 좀 먹어. 라고 걱정했지만 크리스틴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서 크리스틴을 응급실로 데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씨,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 상태예요. 이렇게 계속 지내시면 큰일 납니다. 최소 일주일은 푹 쉬셔야 해요. 그리고 영양제 맞으시고 제대로 식사하셔야 합니다. 크리스틴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 보여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많이 아파서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대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뭐, 일주일이나 쉬라고?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는데? 돈은 안 나오고? 크리스틴이 연차, 휴가 쓰면 월급 나와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럼 됐네. 라고 말하더니 돌아서 버렸습니다. 크리스틴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을 거면 청소 제대로 해. 방마다 다 쓸고 닦아. 빨래도 다 해. 이불 빨래도 오늘 다 해. 김치 담글 건데 배추 절여놔. 크리스틴은 비틀거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참았어요.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깐 멈춰 섰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크리스틴, 너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일주일씩이나 쉬어?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약해. 나는 내 나이 때 아파도 참고 일했어. 병원도 안 갔어. 크리스틴은 그 순간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픈데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남편 기용 씨가 퇴근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남편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병원에서 쓰러졌는데 어머니는 나한테 계속 일만 시켜. 나 좀 쉬게 해줘. 그런데 남편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그래? 집안일도 많은 거 가지고. 그리고 너 원래 약한 거 알잖아. 필리핀 사람들이 좀 약하더라. 영양제나 잘 챙겨 먹어. 크리스틴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약하다고? 내가 약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나를 너무 혹사시켜서 쓰러진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크리스틴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도망가고 싶다.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필리핀 가족들이 크리스틴이 보내는 돈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동생들 학비도 크리스틴이 대주고 있었고 어머니 병원비도 크리스틴이 보내는 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아야 한다. 가족들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 크리스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구나. 신우이 순자 씨는 더 심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아파서 방에 누워 있으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죠. 야, 필리핀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서 설거지나 해. 엄마 혼자 일하시잖아. 크리스틴이 언니, 저 정말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 순자 씨는 비웃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 한국 와서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야? 돈 벌려면 일을 해야지. 한국이 만만해 보여? 크리스틴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주방으로 갔죠. 설거지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크리스틴은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병원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크리스틴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보통은 크리스틴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크리스티나, 빨리 아침 준비해. 라고 재촉하시는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이상하다 싶어서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크리스틴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크리스틴이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크리스틴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크리스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한테도
급히 전화를 걸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크리스틴도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치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재활 치료를 오래 받으셔야 합니다.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실 수도 있어요. 남편 기용 씨와 시누이, 순자 씨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난 후 기용 씨가 크리스틴에게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고마워. 내가 빨리 발견해서 엄마를 살렸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 크리스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크리스틴도 놀랐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인데 막상 쓰러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병원에서 간병을 할 것이냐는 거였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최소 3개월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하고 24시간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용 씨는 택시 일을 하니까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남은 사람은 시누이 순자 씨와 며느리 크리스틴이었죠. 당연히 가족들은 크리스틴이 간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나는 못해. 나도 당뇨 있어서 몸 안 좋잖아. 그리고 엄마 간병하는 거 힘들어. 크리스틴이 해야지. 크리스틴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크리스틴도 생각이 있었어요. 여보, 저도 병원에서 일해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집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저도 돈 벌어서 필리핀 가족들 도와줘야 하고. 기용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그럼 어떡하지? 순자 씨가 입을 열었어요. 간병이 쓰면 되잖아. 엄마 돈 있잖아.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빼고 나면 예금이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간병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면 금방 바닥날 거였죠. 결국 가족회의 끝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낮에는 크리스틴이 병원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병원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돌본다. 밤에는 병원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서 자면서 시어머니를 간병한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다. 크리스틴은 이 결정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나보고 다 하라는 거네.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모두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크리스틴의 더욱 힘든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자기 병원으로 출근해서 환자들 간병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면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밤 11시까지 시어머니를 돌보고 병원 보호자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몸을 뒤집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틴이 모든 걸 도와드려야 했죠.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떠먹여드리고 침대에서 자세 바꿔드리고 온몸을 닦아드리고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크리스틴에게 더 차갑게 대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필리핀 여자한테 신세를 지다니. 이런 말을 중얼거리곤 했죠. 크리스틴이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면 얼굴을 돌리시면서 빨리 해, 쪽팔리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틴은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가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병원 음식에 양념을 더해서 먹여드렸습니다. 밤에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면 등을 쓸어드리고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크리스틴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몸무게가 더 빠져서 이제 42kg가 됐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크리스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틴, 너 괜찮아? 완전 해골 같아 이러다 너도 쓰러지겠어. 하지만 크리스틴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 순자 씨는 처음에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틀에 한 번 오고 2주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한 달 지나니까 거의 안 왔습니다. 오빠, 나 몸 안 좋아서 병원 못 가 크리스틴이 잘 돌보고 있잖아. 이런 핑계를 댔죠. 남편 기용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매일 들렀는데 나중에는 2-3일에 한 번씩만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는 사람은 크리스틴 뿐이었어요. 크리스틴은 속으로 쓸쓸했습니다. 친자식들도 이렇게 외면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크리스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활 운동을 하실 때도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왼손 조금씩 움직이고 계세요. 격려해드리면서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크리스틴을 칭찬했습니다. 크리스틴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정성껏 돌보는 보호자 처음 봐요. 어머님이 빨리 회복하시는 것도 다 며느리분 덕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크리스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전히 차갑게 대하고 가끔은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빨리 내가 나와서 집에 가야 하는데.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왼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고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게 됐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 달만 더 재활 치료받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이 시어머니 옆에서 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크리스틴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깼죠.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크리스틴이 눈을 떴더니 시어머니가 천장을 보면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크리스티나,
너 자고 있지?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근데 이 말을 내 앞에서는 못하겠구나.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마음속으로는 미안해 하시는구나. 크리스틴은 조용히 일어나서 시어머니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손을 살짝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원망 안 해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크리스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왼손은 아직 불편하지만 오른손으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했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시누이 순자 씨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 나으셨네요. 이제 좀 편하시겠어요. 순자 씨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죠. 크리스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씁쓸했어요. 병원에는 거의 안 오더니 이제 와서. 그런데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거든요. 기용아, 순자야. 그리고 크리스틴. 내가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때 깨달았지.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몰랐구나. 순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다 엄마 소중하게 생각하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나한테 소중하지 않았어. 병원에 있을 때 누가 날 돌봤는지 알아? 너희 친자식들은 거의 안 왔어. 오빠도 너도. 기용 씨와 순자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일이 있고 그래서. 변명하지 마.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정성껏 돌본 사람은 크리스틴이야. 낮에는 자기 일하고 밤에는 나를 돌보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3개월 동안 날 간병했어. 크리스틴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칭찬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크리스틴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노예처럼 부리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친 짓을 했어. 엄마. 크리스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크리스티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 씨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엄마 걱정했는데. 걱정만 했지 행동은 안 했잖아. 시어머니가 딸을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너는 나한테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그냥 입으로만 엄마 괜찮으세요? 이것만 물어봤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기용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어.
내 재산을 정리하려고. 재산이요?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너희들은 모르지. 나 은행에 예금이 좀 있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이랑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거든. 지금 2억 정도 돼.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이나 된다고요? 기용 씨와 순자 씨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돈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숨겨뒀던 거죠. 그 돈을 나는 크리스틴 친정집 짓는데 쓰려고 해. 뭐라고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은 우리 오빠랑 저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딸을 매섭게 쳐다봤어요. 왜? 너희한테 줘야 할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날 위해서 뭘 했는데? 엄마를 낳아준 게 저희잖아요. 당연히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줘야죠. 순자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틴도 내 딸이야. 아니, 너희보다 더 나은 딸이지. 진짜 자식처럼 날 돌봐줬으니까. 크리스틴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특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날 돌봐준 거. 그건 정말 대단한 거야. 시어머니가 크리스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용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크리스틴 친정집을 2억이나 들여서 짓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크리스틴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판잣집에 살고 계셔.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여름에는 더워서 잠도 못 자고.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 크리스틴이 밤에 혼자 울면서 전화하는 거 들었거든. 크리스틴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통화를 듣고 계셨다니. 그래서 결심했어. 크리스틴 친정에 제대로 된 집을 지어주기로. 그게 내가 크리스틴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크리스틴 친정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현지 건축업자를 알아보고 설계도를 받아보고 직접 송금을 하셨습니다. 순자 씨는 화가 나서 한동안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미쳤어. 필리핀 여자한테 2억을 주다니.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필리핀 크리스틴 친정에 새 집이 완성됐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는 튼튼한 집이었어요. 크리스틴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집을 보여주시면서 울먹이셨습니다. 크리스틴,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 그리고 한국 어머니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크리스틴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한테도 정말 감사드려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크리스틴 어머니,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딸 키워주셔서요. 제가 크리스틴한테 못되게 굴었는데도 크리스틴은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돌봐줬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크리스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크리스틴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크리스틴이 일해서 돌아오면 오늘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셨죠.
저녁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손은 불편하지만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서 크리스틴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크리스티나, 이 양념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누이 순자 씨는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 친딸인데 한 푼도 안 주시고 필리핀 며느리한테만 다 주시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너는 몇 번이나 왔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야. 그리고 와서도 5분 있다가 그냥 갔잖아. 그래도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딸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효도하는 사람이 진짜 자식이지. 크리스티는 혈연은 아니지만 너보다 100배는 더 나한테 잘해줬어. 순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순자 씨는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용 씨는 처음에는 좀 섭섭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 크리스틴, 미안해. 나도 너한테 많이 못해줬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크리스틴은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기를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걷기도 하고 왼손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크리스틴과의 관계는 정말 친한 모녀 사이처럼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크리스틴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크리스티나,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나한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잘해줬잖아.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이야. 크리스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그래도 제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크리스틴. 정말 고마워. 너는 내 진짜 딸이야. 두 사람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틴은 느꼈어요. 이제 나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됐구나.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 이 집의 딸이 됐구나. 그로부터 몇 달 후 크리스틴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오, 크리스틴. 정말 축하해. 우리 손자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임신한 크리스틴을 정말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 만들어주시고 무거운 것 들지 못하게 하시고 크리스티나, 너는 그냥 쉬어. 집안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크리스티는 처음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예처럼 부려지고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피부색이 달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반면에 친자식들은 어땠나요? 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어머니가 아플 때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산도 받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 크리스틴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에게도 행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